자, 한 10분 줄게요. 채점할 거 있는 사람은 채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 준비를 하시고, 연립 1차 방정식 그 앞단원 74쪽까지였죠. 그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좀 있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쪽까지가 숙제였었으니까 그 내용을 채점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 했냐? 네? 다 고쳤어? 두 문제? 아니, 두 문제 남았다고 두 문제 고쳤다고. 두 문제 고쳤어요. 고쳤다고? 그래, 모르는 거 나랑 하면 되지. 야야야. 이거 위치 바꾸는 거 기억나냐? 요렇게 요렇게. 안 나죠? 괜찮아? 좋았어. 연립 1차 방정식 쪽 한번 채점을 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할 거 없는 사람은 답지 줄게. 야. 네. 이거 해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써야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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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좋아, 잘 걸러내고 있어. 까비. 근데 시옷이 맞아. 시옷 왜 맞을까? 전개해봐, 이거. 이거 많이. 그렇지, 그렇지. y의 제곱은 없어지고 y가 생겼잖아, 그치? 어우. 자, 봐라. 이거 만족해야 되지. 그게 이거지. 이거 만족해야 되지.
연립방정식에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거기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그럼 세 개 다 만족해야 되지. 그럼 세 개 중에 이 두 개를 먼저 만족하는 거 찾으면 그 다음 게 그에서 찾은 해가 이것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거지. 말 이해되냐? 오늘 설명할 내용인데 먼저 풀었네. 내가 숙제를 74쪽까지 하라 했는데. 좋아.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이것도 똑같아. 해가 서로 같대. 그 해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얘랑 얘 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어차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가 이것들도 만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족할 거야 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니? 좋아. 자, 니은은 1차식이 아닙니다. x랑 y가 곱해지면 2차예요. 그 다음에 리을도 1차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수라는 게 차수라는 말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거든. 그런데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나누기 x거든. 그래서 나누기가 되어 있는 건 차수라는 말을 쓰지 않아. 차수라는 말은 다항식일 때 쓰는 거거든. 다항식. 그래서 이런 거는 유리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만들어진 식이야. 유리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는 차수라는 게 없다. 알겠지?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 없어요? 없어요? 뭐? 몇 번? 72쪽에 4번. 자, 72쪽에 4번, 5번 같이 볼게요. 같이 보세요. 자, 승기네 반 학생 28명이 있는데, 보트를 빌려 탑니다. 3인승 보트를 X대, 2인승 보트를 Y대를 빌려서 보트에 빈자리가 없고 싶다. 그러니까 3인승, 예를 들어서 5대를 빌렸다. 뭐 2인승, 뭐 3대를 빌렸다. 그러면 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3인승 5대니까 총 15명 탈 수 있고, 2인승 세대니까 2인승에 세대라서 6명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21명 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니네가 가질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인승 보트를 X대 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인승 X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 탈 수 있는 사람 수가 3 곱하기 X여서 3X명 탈 수 있고, 2인승 Y대 이렇게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 곱하기 Y에서 2Y명만큼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 학생이 28명이라 그래서 3X 플러스 2Y가 28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을 것이고, 그 무수히 많은 해를 내가 직접 집어넣으면서 찾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3의 배수,
여기는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는 짝수잖아. 짝수. 이거 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의 배수 자리에 1을 넣거나 3을 넣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여기가 홀수가 나와. 이 말 이해되죠? 3에다가 1 곱하면 3이잖아요. 홀수랑 짝수랑 더해서 짝수가 나오지는 않잖아.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x에 들어갈 숫자는 적어도 짝수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x 플러스 2y가 28이었는데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가 1일 경우에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3 플러스 2y가 28 이렇게. 3이 이항되면은 2y가 25여서 y는 자연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이라는 걸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2를 내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대입하면 6 플러스 2y가 2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 넘어가면 2y는 2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11 이런 식으로 x와 y를 몇 대 몇 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연수로 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몇 대는 다 자연수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그 다음 x값은 3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3을 썼을 때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3을 썼다. 그런다면 대입을 했을 때 9 플러스 2y가 28 이렇게 될 거고, 9가 넘어가면 2y는 19 이렇게 돼서 y 값이 자연수가 안 된다. 괜찮나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는 규칙이 중요한 거지, 상황, 우리는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홀수 넣으니까 안 되네? 짝수 넣으니까 되네? 요 느낌을 살렸다면 이 다음부터 우리가 x를 선택할 때 짝수를 골라서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4 집어넣어서 12 플러스 2y는 28, 2y는 넘어가니까 16, y는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6 넣겠죠? 괜찮습니까? 6을 넣었다. 그럼 3, 6, 18 되겠죠? 넘어가면은 2y는 10이니까 이게 5 될 거야. 여기도 규칙 보입니까? 30 줄어들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 x가 8일 때 y는 계산을 하지 않고도 2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되죠? 요런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해. 해. 앞으로 계속 쓸 의미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해. 해라는 거는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함수를 배울 건데 함수에서 어디를 지나간다, 어느 거 위에 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 다 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해네? 해는 무조건 대입.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해가 나오면 대입을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요거 x값, 요거 y값이에요. x에다가 a 대입하고 y에다가 a-1을 대입하죠. 대입할 때는 괄호를 꼭 써서 써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5a 플러스 뭐야 이거? 3a-6은 18, 8a는 24, a는 3. 괜찮나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어렵다? 딴 거?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 뭐? 74쪽에 4번 5번. 4번, 5번 봅시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살려보죠. 여기.
연립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 B래. 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대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럼 나 대입할 거야. 라는 겁니다. 대입했을 때 우리가 식이 참이돼야 되는 거죠. 연립 방정식의 해는 위에다 대입해도 참이돼야 되고 밑에다 대입해도 참이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y 자리에 b를 대입하면 2b 마이너스 8. 이 식이 참이어야 돼요. 참이 되도록 b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참이 되도록 b를 구하라 라는 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해죠. 맞습니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게 이 식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라 이 소리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 구하면 됩니다. 넘어가면 2y 뭐예요? 2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면 이 식은 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b값을 구할 수 있고 다음 해를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참이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b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이번에 y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여서 a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식이 참이 될 수 있도록 a와 b를 네가 찾아봐라 이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만족시키는 이라는 말이 해를 뜻하는 거겠죠. 해가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의 x값이 5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되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5-y는 7. 이 식이 참이 되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y는 2 돼서 y가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면 위의 식을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건데 연립 방정식에는 밑에 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5고 y가 마이너스 2면 밑에 것도 만족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15 마이너스 2a는 a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3a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5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됐나요? 자, 또 질문. 또 질문. 괜찮습니까? 넘어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우리 대입법, 가감법 설명했어요.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대입법. 자, 대입법은 어차피 나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할 거야 라고 해서 두 개의 식 중에 좀 편한 거 하나를 골라서 다른 식에다 그냥 합쳐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한다.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x-y는 5라는 식이 있고 2x 플러스 y는 7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x와 y는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대입법을 쓴다면 위에 있는 식에서 나는 y를 이항시켜서 x를 5 플러스 y라고 할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항을 해서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하고 싶고 밑에 있는 식도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와 여기에 있는 이 x는 원래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만족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이 x도 같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얘랑 얘가 같은 거라면 얘랑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얘 넣어야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상수로 x, y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식이 두 개인데 문자를 하나로 고정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식 하나에 문자가 하나가 세팅이 될 거니까 나는 y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다시 한 번 더. 이 x랑 이 x는 같은 x인데 이 x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x에 넣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같다고 했으니까. 요게 원리예요. 괜찮죠? 그래서 x 대신에 넣었어. 그러면 10 플러스 2y, y 7. 그러면 3y가 10이 이항되니까 7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10이 이항돼서 마이너스 10이 돼서 요래 됐다. 그러고 나면 y가 마이너스 1이래.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아무 데나 넣어도 괜찮아. 넣고 나면 여기가 좀 편하겠지? 그래서 x는 5 마이너스 1에서 x 값은 4가 된다. 실제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x에 4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4에 마이너스 1은 5 참이 되죠. x랑 y에다 넣은 겁니다. 다시 여기다 x에다가 4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것도 참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참이 되는 xy를 우리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게 꼭 이래야만 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정하는 거여서 한 번 더 정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x에 관한 식으로가 아니라 y에 관한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넘기고 5를 넘겨. 그러면 x 마이너스 5는 y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래서 이거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유는 y랑 얘랑 같으니까. y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넣어서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10이 되겠죠? x 값이 4다.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밑에 거. 이번에는 니네가 한번 해볼 거야. 밑에 있는 식을 y에 관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번식, 2번식. 자, 2번식을 y는으로 만든 다음에 1번식에 대입 한번 해보세요. EX를 이항해서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자, 2번식에서 EX를 이항하는 거죠. 2번식에서 EX를 이항합니다. 그러면 7-2X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Y 대신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Y와 이 Y는 같은 Y인데 이 Y도 같은 Y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연립 방정식에는 같은 Y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Y 대신에 7-2X를 넣을 거다.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에 7-2x는 5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식을 전개하면 요렇게 쓸 거니까 마이너스 7 이항해서 3x는 12, x는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가 4래 대입하면 y는 7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대입한다 이거죠. 자, 대입법의 단점. 대입법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대입할 때 조금 불편해요. 대입할 때 조금 불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3x 마이너스 2y는 10, 5x 플러스 3y는 4.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대입법을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입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이 껄끄럽다라는 건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이뻐갖고 이쁘게 잘 넣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을 가지고 2번식에다 넣어야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3x는 10 플러스 2y라는 모양을 잡을 수 있고 x는 3분의 10 플러스 2y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나 x 대신에 이거 넣을래 라고 해서 x 자리에다 넣으면 이게 요래 되는데, 이게 못 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의 모양이 이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 개수가 정수여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정수가 편하니까. 그래서 분수가 나오든 소수가 나오든 이제 개수들이 좀 보기 안 좋으면은 다 정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나쁘다,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하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법을 쓸 때의 단점은 뭐냐면 개수에 따라서 식이 편해지기도 하고 편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입법은 함수에서 사용합니다. 니네 이제 알다시피 함수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입하기가 이뻐, 함수라는 건.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니네 함수 배웠잖아, 1학년 때. 그지? 정비례 반비례 할 때 배웠지? 아니야? 성현아, 정비례가 뭐야? 애매해? 정비례 반비례에서 함수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간단하게 니네가 배운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는 대입을 할 때 사용하기가 좋다, 함수에서. 그거 이외에는 거의 가감법을 씁니다. 알겠죠? 이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 수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대입법을 했으니까 가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감법이에요. 가감법은 뭐냐면 식을 더하거나 빼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제대로 해보죠. 자, x-y는 5라는 식이 있고 2x 플러스 y는 7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여기 x-y가 있고 5가 있다. 우리는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양변에 7을 더할 거야. 괜찮잖아요, 그죠? 양변에 7을 더하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보면 7이 얘랑 같다 그랬지. 7이 2x 플러스 y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7 대신에 2x 플러스 y를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7이랑 얘랑 같다 해서. 괜찮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서 마이너스 y 플러스 y 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괜찮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는 4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 대입해도 좋고 밑에다 대입해도 좋고, 위에다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y가 5기 때문에 마이너스 y 이항하고 뭐 5 이항하면 4 마이너스 5는 y에서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문자를 없애는 방법. 우린 이걸 보고 가감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괜찮나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2x-3y는 10.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는 8 있어봐. 3하고 6하고 7 8 마이너스 8 2로 근으로 나오게 합시다. 3, 8, 24 4 28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감법을 쓰면 좋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을 살리려면 내가 문자를 어떤 걸 없앨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지야, 뭘로 없앨래? x라는 문자를 없앨래? y라는 문자를 없앨래? 어떤 거 없애고 싶어? 자, x라는 문자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해야 될지 뺄지에 대해서 정해야 되고, 없애려면은 개수가 똑같거나 개수의 부호가 반대여야지만 없앨 수 있다 이거죠. 더하거나 빼서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2x-2x를 만들던지 아니면 2x-의 2x를 만들던지. 이거는 뭐 이렇게 쓸까? 양수여서 이렇게 뺄 거냐, 아니면 음수여서 이렇게 더할 것이냐,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하여튼 없애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먼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6x-9y는 30이라는 식이 있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할 겁니다. 6x 플러스 4y는 56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 식이랑 밑에 있는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한 것 뿐이야. 같은 식입니다. 이해되죠? 같은 식이라는 건 만족하는 x와 y가 똑같다는 의미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 식이랑 요 식도 같은 식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2로 곱한 것 뿐이야. 그런 다음에 x를 없애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x-9y가 있고 30이 있는데 내가 56을 빼겠다, 이 느낌을 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56을 빼겠다. 왜 빼냐면 6x-9y가 있을 때 내가 56이랑 얘랑 똑같다 했으니까 6x 플러스 4y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써주면 6x가 없어질 거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6x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6x를 없앨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13y가 남고요. 요게 마이너스 26이 남으니까 y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뭐 위에다 대입할까? 위에다 대입을 해주면 2x 마이너스 6은 10 이렇게 될 테니까 2x는 16이 돼서 x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원리는 이거야. 근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옆으로 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더하거나 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 뜻이 뭐냐면 위에 있는 6x에서 밑에 있는 6x를 빼겠다. 마이너스 9y에서 마이너스에 플러스 4y 이렇게 빼겠다. 30에서 마이너스 56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9y에서 마이너스에 플러스 4y 하면 마이너스 13y가 되고 마이너스에 56이니까 마이너스 2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썼다는 거는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거를 빼겠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x 마이너스의 6x 해서 없어지고 4y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9y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y에 플러스 9y니까 13y가 되고 56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니까 26이 돼서 y는 2.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뺄 때 꼭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게 아니라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됐나? 그럼 다시 방금 나는 x를 없앴죠? y 한번 없애보세요. 해봐. y 없애는 걸로. y를 없애보자.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y가 없어질까? 자, y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에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할 겁니다. 4x 마이너스 6y는 20.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 양변에다가 3을 곱할 거예요. 9x 플러스 6y는 3 곱하면 84.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식을 더한다. 그래서 13x는 이거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6y 플러스 6y 없어지고 104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13으로 나누면 되니까 8 나오겠죠. 그래서 x가 8이야. 이래가지고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대입해도 좋고 여기다 대입해도 좋고 여기 어디든 대입하든 상관없다. 8 대입을 해주면 16 위에다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y는 1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y 넘어오고 10이 넘어오면 16 마이너스 10은 3y가 될 거고 6은 3y 이렇게 될 테니까 y 값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없앨 것인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대입법도 마찬가지고 가관법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경을 좀 잘 써줘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 봅시다. 여기 쏙쏙 개념 익히기 77쪽의 1번 문제 아니야 2번 문제 y를 없애고 싶대요. 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y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시 한 번 더. 가간법을 쓸 때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뭐 5x라는 애가 있을 때, 똑같이 5x라는 애를 선택해서 빼겠다. 5x라는 애가 있을 때, 마이너스 5x라는 애를 만들어서 더하겠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하나의 문자를 없앤다가 핵심입니다. 알겠죠? 더하거나 빼서 나는 없앨 건데, 더하거나 빼서 없애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그럼 뭐 절대값이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절대값이 같으면,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우리는 더하거나 뺐을 때 걔를 없앨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를 없애고 싶다 그랬으니까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5를 곱하겠다. 위에 있는 식에다가 기역에다가 5를 곱하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2를 곱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5를 곱했으니까 15x-10y는 7. 뭐야 이거? 7호 35.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2를 곱했으니까 4x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y의 개수가 서로 반대잖아. 이해되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분리를 더하면 좋겠다. 그러면 얘랑 얘가 더해지면서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가간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4번 별표, 5번 별표. 별표 한 100개씩 쓰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야.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번부터 봅시다. 자, 우리는 요 문장을 보고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요 문장을 보고 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식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y의 값이 했으니까 y는 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의 2배. 요겁니다. 괜찮아요? 식을 만드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식을 썼어. 그럼 이제 문제를 잘 봐. 여기.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건 해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해는 얘일 때, 뭐일 때래. 그럼 이 해는 이거래. 해가 이렇게 될 거래. 그럼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 해는 이걸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해는 이거를 만족할 때라는 단어가 뭐일 때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니?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것도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식을 3개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위에 있는 건 A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먼저 만족해도 되잖아. 일단 난 3개를 다 만족하고 싶으니까 이거 만족하고 이거를 먼저 만족한 다음에 해를 구해서 위에 거 만족하게 내가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3개 다 만족하는 거잖아. 여기서 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참을 만족한다 라고 해를 구해도 3개 다 만족하는 거고. 맞아? 이렇게 2개를 먼저 해를 구한 다음에 위에다 대입해서 만족하게 만들어도 3개 다 만족하는 거고. 맞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3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면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유는 여기는 A 때문에 껄끄럽거든. 괜찮습니까? 여기는 문자가 3개 있잖아요. X, Y, A. 괜찮죠? 그래서 껄끄럽기 때문에 밑에서 해를 먼저 구한다. 됐죠? 그런 다음에 그 해가 이걸 만족하면 3개 다 만족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다시 밑으로 5번 보세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 나 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해가 있다고 해. 그럼 그 해를 x 값을 예를 들어 p라고 하고 y 값을 뭐 q라고 합시다. 됐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p, q인데 서로 같대. 연립방정식의 해는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고 여기다 대입해도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p랑 q를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고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야. 괜찮지? 근데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겠네? 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 말은 뭐야? 이 해는 이 네 개의 식을 다 만족한다는 거겠지? 이 말 이해되나요? 해가 연립방정식의 해면 이거의 해일 텐데 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의 해도 만족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위에 있는 4번 문제처럼 A, B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이런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는 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4개의 식을 다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먼저 만족하는 얘를 찾으면 되겠네 라는 거죠. 맞아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x-y는 12, x-2y는 15를 만족하는 xy를 먼저 찾아주면 일단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할 테니까 그 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참이 되도록 a를 세팅해주고 이 해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참이 되도록 b를 세팅해주면 4개 다 만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죠? 이 문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말이 뭐야? 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거를 만족하는 거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걸 만족하는 거다. 근데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4개를 다 만족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5번, 6번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갔어요. 아니야? 이거 니네가 풀면 되지 뭐. 자, 그러면 같이 풀 거 개념 확인만 딱 하고 니네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대입법입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넣을 거야. 왜? y랑 같은 건데 y랑 얘도 같다 했으니까 y 대신에 얘를 쓴다고 해서 틀릴 리가 없다. 같은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3x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3 돼서 4x는 이제 넘어가면은 8 이렇게 되겠죠. x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x 값이 2야. 자, x2를 기억에다 대입합시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대입법. 다음 가감법. 자, 가감법에 있는 개념 확인 봅시다. y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만들어서 두 식을 뺀다. 그러니까 y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만들 거다. 기억에다가 2를 곱해라. 양변에다가 2를 곱해라. 6x-2y는 14. 밑에 있는 거 x-2y는 4. 기억에서 니은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요렇게 푸세요. 그래서 6x-x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2y가 돼서 없어지고 14 마이너스 4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2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값으로 2를 구했는데 기억에다 대입해라. 그럼 대입을 하면 6 마이너스 y는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1이어서 y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 가감법이 더 중요해.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이 더 중요해. 근데 함수에서는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더 쓸 테니까 사실 대입법이 더 쉽잖아. 생각하기가. 그냥 대신 쓰는 거니까. 가감법은 핵심이 내가 무엇을 없앨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가감법이 그냥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계산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 줄게요. 77쪽까지 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또 질문을 해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지 마. 앞으로 넘어가도 이해 안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미지수가 뭔지 알지? 여기. 미지수. 이렇게 x랑 y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게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방정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아닌 거고. 1차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차수가 1차인 거잖아. 괜찮냐? 그러면 자, 이 식을 전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5x 플러스 y 5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텐데 5x가 이항되면 없어져. 여기까지 알아듣냐? 그럼 y가 혼자 살아남은 거잖아. 그럼 x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없어져 버릴 거니까. 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야. 어렵냐? 아니요. 그래서 얘도 미지수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은 아니다 라는 거지. 얘는 상관없겠지. 맞는 말이고. 얘는 문자가 분모에 있는데 x분의 5라는 거는 5 나누기 x를 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문자를 나눈 거기 때문에 차수라는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차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두 개 곱했으니까 이게 2차겠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알아듣나? 그 다음 1차 방정식에 얘가 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해는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는 걸 해라고 해. 어렵나?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이야. 순서상 이야기할 때 앞에 x값 쓰고 뒤에다 y값 쓰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뜻이야. 되면은 해. 안 되면은 해가 아닌 거지. 여기까지 알아들어? 자, 이거 해봐. x가 1일 때 y값 구해보고 2일 때 y값 구해보고 쫙 해봐. 지금. 아니. 어려워? x가 x가 1이면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x가 2일 때라는 말 어려워? 아니요. x에다 2를 넣고 식을 써. 대입하지 말고. 네. 식을 써. 이항을 해. 이 형은 다시 밑에다 식을 다시 써. 이 옆에다 식을 다시 써. 이항되어 있는 식을 다시 써. 식에다가 꼼지락꼼지락 거리지 말고 따로 써. 다시. 야, 이항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항은 부호를 바꿔서 등호를 넘기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넘기는 거야. 그래서 2y는 2y는 얼마라고?
5라고. 그 다음에 양변에 얼마를 곱해? 양변에 양변에 역수. 양변에 역수를 곱하는 거야. 5분의 1. 다시. 너는 y는으로 식을 쓰고 싶은 거야. 어? y는으로 식을 쓰고 싶은 거야. 얘가 없어져야 돼. 2분의 2분의 1을 곱해야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한다. 괜찮냐, 이거? 약분 요렇게 되고. 그럼 여기 얼마야? 2분의 5. 이 행동이 중요해. 대입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2y는 6이네? 2랑 y랑 곱해서 6 되니까 y에다 3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행동을 하면 분수 같은 거 답으로 나올 때 못 구해. 알겠지?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한다. 됐냐? 네. 그래서 y가 얼마라고? 2분의 5. 그런 식으로 구해야 돼. 할 수 있어? 이거 다 대입해봐.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보고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입해갖고 자연수인 것만 골라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봐. 방정식의 해가 이거래. 해 뜻이 뭐라고? 해 뜻이 x랑 y랑 내가 뭐라 그랬어? 대입하면 나오는 식이 참이 된다고. 어려운 말 아니잖아. 이거 정확하게 그 문장 그대로 외워야 돼. 뭐 대입하면 된다, 뭐 만족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고. 알겠어?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고. 어려운 말 아니야. 해는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넣고 y 대신에 넣었을 때 이 식이 참이 돼야 돼. 됐어? 식 써봐. 써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항 2항. 2항 그러면 는 그래. x는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그 마이너스 2분의 그래.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돼. 써.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 약분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그래. 그렇게 x가 아니라 a여야 되는데 맞지? a는 왜 a인지 알겠지? x 자리에다 넣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힘든 척 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어려운 거 없어. 방금 했던 거 그게 다야. 알겠지? 풀어. 이해 안 되는 것은 말하세요. 다시 풀게요. 연습장 필요해? 응. 그만해. 이해됐어? 이해됐어? 예식서 기억을 미음에 대입.
맞아. 거기까지 맞아. 이게 요래 보내지.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구나. 이렇게. 얘는 얘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얼마나 다시 그래. 괜찮니? 왜? 어디가 어색해?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어? 말해봐. 괜찮아? 저는 뭐가 쉽냐? 가관법이 쉽냐? 대입법이 쉽냐? 대입법이 쉬워? 그 개수가 이뻐서 그래. 항상 대입할 때 보면 x는 뭐 y는 이런 식으로 대입하니까 그 모양이 보기가 이뻐가지고 저거는 풀어. 내 눈치 보지 마. EX 대신에 얘를 넣었어? 대입법 쓴 거야? 가관법 썼어? 대입법 썼어? 대입법 썼고. 그럼 여기 밑에다가 EX 대신에 8-1 넣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아, 다른 거야? 이거야? 그냥 EX니까 EX 통째로 대입해도 되잖아. 8 플러스 Y가 4 마이너스 4Y가? 괜찮지? 해결했어? 이래서 계산하는 게 연습이 필요한 거고, 대입하고 이렇게 계산할 때 좀 빨리 해야 돼. 그렇지. 왜? 갑자기 보다가 모르겠어? Y랑 얘랑 같다며. Y 대신에 얘를 넣자. 또 계산하면 여기 나가고 밑에 거에서 위에 줄게. 위에다 올렸어. 15x 마이너스 8x. 없어지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에 16. 마이너스 97. x는
이렇게 밑에 걸 빼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걸 한번 해본 거야.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냥 그거야. 해봐, 할 수 있죠. 대입법? 자, y 넘기고 11 넘기고 잘했어, 해봐. y 넘기고 11 가. 그래서 y 대신에 2x 마이너스 11이 되죠. x에다가 이렇게 넣고 y 괜찮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돼. 잘 푸네. 자, 5분간 휴식. 5분 있다가 진도 나갈게요.
왜 책 사놓고 책에도 안 들어오고 일부러 아끼는 건 아니지? 깨끗하게 썼습니다. 당근에다가 올리고 이런 건 아니지? 자,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자, 뒷페이지 보세요. 78쪽? 자, 78쪽에 있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복잡하면 간단하게 만들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필수 문제 3번에 1번 이런 문제 있으면 여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저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식을 전개해서 풀어라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3x-4x 플러스 4y는 8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 계산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y는 8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은 계산하기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가서 필수 문제 4번에 1번. 자,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안 이쁘다. 개수가 정수여야 계산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양변에다 10을 곱해서 13x-10y는 마이너스 7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밑에다가는 100을 곱해서 3x-10y는 17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식을 훨씬 더 이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답니다. 물론 계산은 이제 복잡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4-1번에 2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분수가 나오면 당연히 정수로 만들어야 되고 위에는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3x-y는 1이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밑에다가는 20을 곱해서 5x-4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이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든 요 식은 이 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이해되죠?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의 모양을 바꾼 식이 다른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xy와 이걸 만족하는 xy는 같을 것이다. 이게 같은 식의 의미예요. 이해되죠? 이걸 만족하는 xy와 이걸 만족하는 xy는 같을 것이다. 이게 같다는 식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연립하나 이렇게 둘로 연립하나 똑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물론 계산식은 복잡하겠죠. 그거는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필수 문제 5번 봅시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자, A는 B랑 같대요. B는 C랑 같대요.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당연히 A랑 C랑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요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A랑 B랑 같은 거고 B가 C랑 같은 거면 A랑 C는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3단 문법 같은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를 우리가 같다 해서 여러 개의 식을 동시에 쓰지 않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3개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럼 식이 3개야. 근데 보면은 문자가 2개죠, x, y.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식 3개 중에 나는 2개만 골라서 x, y를 고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3개의 식 중에 2개의 식을 골라서 그냥 풀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고르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니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고르면 돼. 자, 그러면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이게 3번식이라고 합시다. 식을 세우는 방법은 요렇게입니다. 같다 이런 느낌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성현아 어떻게 할래? 뭐랑 뭐랑 같은 걸로 할래? 1번, 2번 같은 거 하고 또 2번, 3번 같은 거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식을 풀으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무난한 겁니다. 알겠죠? 굳이 요 식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썼을 때 완전 식이 편리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걸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식 2x-y-4는 7x 플러스 2y 됐죠? 요게 식 한 개입니다. 한 개. 괜찮죠? 식이 하나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식 7x 플러스 2y는 4x 플러스 y. 이게 이제 식 2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뭐야 이거 7x 플러스 2y 똑같은데? 맞죠? 그래서 7x 플러스 2y 대신에 4x 플러스 y 넣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죠? 틀린 말은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 같은 거잖아. 넣어야지? 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4x 플러스 y. 틀린 말 아니거든? 이거 대신에 넣었으니까. 이 식이 뭐야? 그냥 요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 이거 왠지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말고. 이런 식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식이 이런 느낌이거든. C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느낌. px 플러스 qy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무난한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1로 넘기고 얘 1로 넘겨서 식을 하나 정리해주고 여기서는 얘네를 1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주는 거죠. 위에 있는 식에서 얘네를 옮기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는 4 라는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괜찮습니까 이거?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에서 4x 플러스 y를 넘기면은 3x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까지 했어. 나 이제 연립할 거야. 이거 가관법을 쓸까 대입법을 쓸까 이거는 본인 마음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따라 나는 가관법을 쓰기 싫어. 그럼 대입법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은 y가 마이너스 3x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3x를 써서 계산을 한다. 괜찮습니까? 오늘따라 이제 대입법은 싫어. 난 가관법을 쓸래. 나는 이번에 x를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다가 3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밑에다가는 5를 곱해서 15x 플러스 5y는 0을 만들어서 얘네 둘을 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15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밑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야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빼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그냥 계산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헷갈려서 식을 한 개만 쓰고 이게 2개의 식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식이 하나, 2개 이거잖아.
근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내가 만든 거거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한 개의 식만 써놓고 나 식 2개 썼는데 이런 학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내가 고르고 싶은 걸 적당히 골라서 푼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뭐 니네 문제 푸는 그 영역이니까 별거 없는데 이제 뒤쪽 보세요. 오늘 80쪽까지 할 거야. 별표, 여기 교과서 플러스 알파 위에 내용의 별표, 중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식이 2개가 있고 문자가 2개 있어야 올바른 연립방정식. 올바른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는 그 이유가,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를 찾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연립방정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바른 연립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x랑 y를 깔끔하게 숫자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올바른 연립방정식이 아닌 거 예외를 따로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니네가 따로 외워야 된다는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니네 문제 내려고 만든 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학생 되면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 안 배워. 이것들은 의미가 없거든, 고등학교 때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조금 더 응용된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교 때 설명을 했을 때 너 이거 알지? 하면서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하고 다른 걸 막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따로 외워두는 파트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는 그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하여튼 외워야 돼요. 여기는.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예외인데 왜 예외가 되느냐? 자, 1번. 2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야. 사실은 하나. 이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2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식이 있고 4x 플러스 2y는 20이라는 식이 있는 거야. 됐죠? 식 2개잖아. 식이 2개잖아. 근데 어때? 밑에 있는 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2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식은 위에 있는 식이랑 같은 식인 거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2개의 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의미가 없는 식인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식이 2개 있어야 되고 문자가 2개 있어야지 올바른 연립방정식이라서 x랑 y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식이 2개인데 밑에 거는 뻔한 거, 위에 거는 사실은 같은 식이니까 우리는 식 하나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x랑 y랑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연립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지. 연립이라는 단어를 못 쓴다는 의미야.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부정, 정할 수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식 있잖아, 요식. 요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양변에 2를 곱한다는 건 각각의 개수에 2를 곱한다는 뜻이야. 맞지? 그래서 이게 2배 차이 나잖아. 그럼 얘도 2배 차이 나고 얘도 2배 차이 나면 사실은 같은 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다시 여기가 6x 플러스 3y는 a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요식이랑 연립을 해보니까
해가 너무 많아. 해가 무수히 많대. 이 말이 부정을 뜻하는 겁니다. 해를 정할 수가 없다. 해가 너무 많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부정? 해가 너무 많아?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 식이 한 개였다는 뜻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식이 한 개였다는 소리는 이게 사실은 같은 식인 거니까 내가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만든 거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뭐야? 3배 차이 나잖아. 3배 차이 나잖아. 이것도 3배 차이 나면 되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A는 30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 표현을. 자, 봅시다. x 마이너스 y는 뭐 5가 있다. 똑같은 식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2x 마이너스 2y는 10,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y는 15,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4y는 20 등등등등 아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든 거니까 곱하기라는 건 비율을 뜻하는 거다. 이거죠. 곱하기는 비율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했다는 건 개수의 비율, 개수의 비율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x 사이의 개수의 비율, y 사이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 사이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서도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15분의 5. 어차피 개수의 비율은 일정하다. 괜찮습니까? 다시 요렇게 비교해볼까? 요렇게 비교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15분의 10. 비율은 일정하다. 괜찮습니까? 개수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건 사실은 같은 식이다 라는 겁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괜찮나요? 다시 한 번 더. 요거 갖고 해볼까? 요렇게 만들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상수항의 비 20분의 15. 비율이 다 같잖아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요런 상태라면 어떻게 만들더라도 얘네 둘은 같은 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율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보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문제. ax 플러스 3y는 7. 그 다음에 5x 플러스 뭐 할까? 9y는 b. 이렇게 되어 있다. a와 b를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해가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 단어를 보면 니네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문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식의 개수가 더 작아야 된다. 식이 한 개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괜찮습니까?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작아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알겠죠?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해가 이쁘게 한 쌍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자의 개수는 xy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일 거고 식이 한 개라는 말은 얘네 둘이 같은 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식이라는 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율로 풀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와 얘는 같아야 해. 같은 식이라면 각각의 개수의 비율이 일정해야 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아야 된다고 배웠죠? 9a는 15에서 a는 9분의 15니까 약분을 하면은 a는 3분의 5. 그 다음에 요렇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3b는 9, 7, 63에서 b는 21. 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식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하면 돼 라는 사실을 이해해서 이거 3배 차이 나잖아. 3배.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배, 여기도 똑같이 3배 했을 때 같은 식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B값은 3에다가 7을 곱했으니까 21 바로 나오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A에다가 3을 곱했을 때 5가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5 하고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꼭 요런 식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나는 이 식을 쓰는 게 이뻐, 멋있어 보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 안 드냐? 뭔가 전문적이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고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게 아니야. 그냥 보고 이건 뭐 같은 식이면 뭐 3배? 이렇게 해도 되잖아. 뭐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돼. 괜찮지?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돼.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냐면 ax 플러스 by는 c라는 식과 a'x, b'y, c'이라는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는 같아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설명의 이유는 각 계수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의미고, 각 계수의 비율이 일정한 이유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식이야. 애초에 연립이 안 되는 두 식을 갖고 와서 연립할 거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애초에 안 되는 건데 이걸 연립을 할 거래.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식이 어떤 거냐 이거고, 안 되는 식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y는 5고 x 플러스 y는 10인 거야. 자, 위에 있는 걸 만족하면 밑에 있는 건 절대로 만족하지 않죠. 맞아요? 이해되죠? 위에 있는 걸 만족하는 x, y를 고르면 뭐 2, 3 고르면 밑에 거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죠? 밑에 걸 만족하는 거 예를 들어서 5, 5 그거 위에다 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동시에 만족하고 싶은 걸 찾고 싶었던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애초에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애초에 안 돼.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보고 풀어보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된다는 건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우리 이거를 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냐라는 거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x랑 y가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착안을 하는 겁니다. x의 모양과 y의 모양이 이쁘다는 건 이 상수항 쪽만 내가 살짝 뒤틀어 놓으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2x 플러스 뭐 3y는 4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상수 쪽을 뒤틀어서 애초에 말이 안 되게 만들려면 2x 플러스 3y는 5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위에 거를 만족하면 밑에 거 만족 안 할 테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식을 내가 또 만들 수 있지. 4x 플러스 6y는 8 만들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식을 만들어낼 때 4x 플러스 6y는 5 이렇게 쓰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괜찮나요?
4x 플러스 6y는 5랑 2x 플러스 3y는 4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맞습니까? 다시. 요식하고 같은 식이야. 근데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위에 걸 만족하면 밑에 걸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 2x 2x 플러스 3y는 4라는 식하고 4x 플러스 6y는 5라는 식 두 개가 나타났을 때 왠지 얘는 생긴 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연립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연립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죠. 이거 상수항만 살짝 뒤틀면 되겠는데? 라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상수항이 뒤틀어져 있다라는 건 x랑 y의 개수는 이쁘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x랑 y 쪽은 이쁘게 세팅을 해놓고 상수항을 뒤틀어 버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x와 y의 모양이 이쁘다는 건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비율을 일정하게 세팅해놓고 상수항만 바꾸겠다는 의미야.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처럼.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a x 플러스 by 는 c 라는 식하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얘네들은 개수를 일정하게 세팅을 해서 모양을 똑같게 만들 수 있는데 상수항의 비율을 같지 않게 만들어주면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5y는 4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뭐 8x 플러스 마이너스 20y는 뭐 b 이런 게 있다고 하자. 나는 이 식의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해가 없대. a와 b의 뭐 값을 정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했죠. 일단은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네를 똑같게 세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괜찮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애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4 곱했습니다. 됐죠? 밑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해가 없대. 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때? 여기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이쁘게 세팅을 해주는데 아이씨 여기 상수항만 모양이 다르면 되지 않냐 요거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요런 걸 떠올리세요. 이거 동시에 말 안 된다. 이걸 떠올리세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4a가 8이랑 일단 같아야 돼.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똑같게 세팅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16만 아니면 돼.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 마이너스 16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다 똑같아져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x의 개수의 비율, y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이 다 일정하면 사실은 같은 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쪽으로 가는 거고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면 여기는 똑같은데 끝이 다르니까 위에 걸 만족하면 밑에 걸 만족하지 못하고 밑에 걸 만족하면 위에 걸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되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나요? 이해됐습니까? 결론 여기. 사실은 하나다. 해가 무수히 많다. 끝까지 다 같아라. 그 다음 여기 애초에 안 되는 식 두 개였다. x와 y의 개수의 비율은 일정했었는데 상수항의 비율을 다르게 만들었다. 요런 느낌. 괜찮습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죠. 자, 필수 문제 6번에 1번. 자, 여기 보세요. 자,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몇 배다 이걸 잘 모르겠으면 위에다가 3을 곱해서 12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18이라고 만들고 밑에다가 2를 곱해서 12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18이라고 만들면 같은 식인 거지. 맞습니까? 식이 같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비율을 만드는 거죠. 6분의 4, x 사이의 비율, y 개수 사이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 계산해보니까 다 3분의 2다. 괜찮습니까? 이걸 보고 비율이 똑같네? 그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서 뭐야? 양변에 똑같이 2분의 3을 곱해서 밑에 있는 식을 만들었잖아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셋 다 두 개의 식이 사실은 같은 식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 비율만 봐도 됩니다. 괜찮죠? 뭐든 상관없어요. 다음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했다. 그래서 6x 4y는 2라는 식이 나오고 6x 4y는 1이라는 식이 나왔다. 위에 있는 걸 만족하면 밑에 걸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맞아요? 위에 있는 걸 만족하면 밑에 걸 만족할 수가 없다. 밑에 걸 만족하면 위에 걸 만족할 수가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비율로 6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1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은 다 2분의 1로 일정한데 상수항의 비율이 2분의 1이 아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상수항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 요런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거를 보고 밑에 걸 어떻게 동시에 만족해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 문제 7번 보세요. 해가 무수히 많대. 자, 해가 무수히 많대. 첫 번째, 같은 시기야 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있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몇 배 하면 돼요. 몇 배?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했을 때 같은 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3에다가 뭐야 이거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생각이에요. 같은 식. 다음 두 번째, 나는 비율로 풀래 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식이니까 비율이 일정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죠? 마이너스 4분의 1로. 그래서 이렇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12 해서 a 값이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밑에 거. 해가 없대. 해가 없다라는 건 애초에 못 만든다 이거죠? 애초에 못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번에 밑에 걸로 볼까, 이렇게? 일단 x와 y의 개수의 비율은 일정해야 돼. 앞쪽을 이쁘게 세팅해놓고 뒤쪽을 뒤튼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3x-5y는 7 이런 게 있고 3x-5y는 했을 때 위에 있는 걸 만족하면서 밑에 걸 동시에 만족하지 않도록 세팅하려면 밑에 걸 뭐 10이라고 쓰던지 뭐 100이라고 쓰던지 괜찮나요? 이렇게 쓰면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위에는 3x-5y가 7이 되는 거고 밑에는 3x-5y가 10이 되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 말 이해되나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지. 3x-5y가 7이랬지? 7을 여기다 넣으면 7은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세팅할 수 있으면 일단 x와 y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번에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바라보면은 곱하기 3 했다는 거 알죠? 괜찮습니까? 곱하기 3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a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1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 상태에서 곱하기 3을 했을 때 상수항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x와 y의 개수의 비율은 일정한데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가 없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곱하기 3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x 플러스 3y는 뭐 마이너스 3,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써줄게. 3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 마이너스 a 곱하기 3이 1이어야 하는 이유가 요 모양을 이쁘게 세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를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비율로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1과 1분의 3은 일정한데 1분의 7은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괜찮습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없죠. 어차피 이 식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81쪽까지 숙제를 낼 거예요. 지금 니네가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숙제가 생각보다 많이는 없죠. 아니다. 좀 많겠네. 자, 그러면 숙제가 많으니까 79쪽까지 79쪽까지 숙제를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좀 더 하세요. 어차피 다 숙제인데 뭐. 그죠? 나중에 숙제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남으면 열심히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이 없으면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 10분 남았는데 한 10분 동안 열심히 풀고 싶은 거 푸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